계절을 따라 지나가듯 오늘도 나는 이곳에서 오늘 하루도 그댈 생각하면서 글썽이는 날 알까요? 슬퍼서 아파서 미워서 그리워서 그 언젠가 꿈속에 그대 찾아와 줄 건가요? 여전히 그대를 기다리는 슬픈 나를 기억해줘. 추억이 참 많아서 더욱 그리운 걸까? 그대 이름을 혼자 되뇌어 본다. 광고로 인한 끊김없이 오프라인으로 백그라운드에서도 시청하세요. 유튜브 프리미엄 무료 체험하세요. 바람이 불어와 음악이 멈췄네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닉네임이 반가운 분들도 계시고요.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아직은 한 5분 남았지만 강의 진행할 파워포인트 내용을 공유해 봤고요. 화면이 잘 보이는지 다들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기대. 어, 우선 지난번에 4, 5, 6등급 입시교실 그 특집 내용을 제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세영 대표님이 그 특강을 진행하셨는데요. 4, 5, 6등급 아이들을 위해서 뭐 지방 거점 공립대학이나 지방 사립대, 그 이제 인서울과 경기권의 여러 대학의 전형들을 세분화시키신 다음에 입시 결과의 범위부터 해가지고 특이점, 그리고 이제 일반고 친구들만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지역 단위 자사고 친구들도 들어오는 건지 그렇게 꼭 알아야 될 조건들을 잘 전달해 주셔서요. 이번에 2등급과 3등급 범위에서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친구들 솔직히 좀 이렇게 자주 만나기 힘들어요. 생각보다 2, 3등급 친구들은 보석 같은 아이들입니다. 정말 보석이에요. 성실했고 자기 좋아하는 것에 대해 솔직했고 수행평가나 여러 교내 활동에 참여했고 모의고사 준비하느라 지치고 내신 시험 때마다 어떻게든 내신 등급 방어하느라 지칠 텐데도 잘 참아내주고 뭔가를 조언을 주면 실천도 해주고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4, 5등급 친구들이 못 살았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약간 상대적으로 더 피와 땀을 좀 더 쏟았다 정도의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2, 3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수시에서 어떤 방향성이나 목표를 정할 때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주변에. 여러분들의 자제분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제자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좀 더 자기 자신의 어떤 강점이나 자신에게 적합한 조건들 잘 찾아낸 다음에 뭔가 도전을 할 때 어차피 수시는 6장의 카드지 않습니까? 6분의 6을 붙는 건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멋지고 자기한테 맞게 도전할 수 있는 전형과 학과를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잘 조언해주고 안내해주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 8시 1분이네요. 네네. 이제 슬라이드 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참여하신 분들 다들 반갑고요. 저희는 이주유라는 브랜드 안에서 함께 기획을 하고 그리고 그 가맹 학원들마다 이제 실제 가서 아이들과의 어떤 미니 간담회건 뭐 개별 상담이건 진행하는 그룹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지금 10회차까지 왔잖아요. 10회차까지 입시교실에 온 건 온전히 제가 볼 땐 김세영 대표님의 노력이시고요. 강석 소장님이나 임정석 소장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대표님이 많이 힘드시거나 또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을 때 뒤에서 뒷받침해주는 그런 이제 부분적인 소장인데 여기 중요한 멘트가 보이네요. 우리는 학생과 함께 합니다. 학생의 상황과 처지를 봅니다. 꿈을 함께 가꿉니다.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우리 대신에 그 길을 걸어줄 수는 없지만 학생과 끝까지 같은 방향을 보면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저는 이 문기가 너무 좋고요. 자, 여기 사진은 다들 블랙, 예, 너무 좋네요. 김세영 구루님, 김덕현 구루님, 이성훈 구루셔, 강석 구루님 계십니다. 자, 10회차입니다. 학부모 입시교실이고요. 오늘 어떤 기대를 하고 오셨는지도 저는 이제 채팅방에 물어보고 싶긴 해요. 제목이 2, 3등급 아이들을 위한 전형과 도전이고 분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특강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이렇게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여기에 들어오셨는지 많이 궁금하고요. 저는 일단 2등급대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게 정답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첫 번째 목차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요. 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잘게 쪼개서 그 등급일 때의 두려운 점, 그 등급 아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보완할 점을 차례차례 보면서 3.6에서 3.9등급부터 해가지고 마지막에 2점대 초반 아이들까지 살펴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 제목인데요. 3.6에서 3.9. 이제 머리가 이제 띵해지고, 네,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아이의 학생부를 보게 됩니다. 최근에 서울의 강북권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에 이제 며칠 동안 간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21명에서 23명 사이의 친구들의 학생부를 보고
수시 지원 그 패턴에 대한 분석이나 전략에 대한 상담이나 학생부에서의 약점이나 강점을 이렇게 찾아주는 그런 조언과 상담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운이 나빴는지 모르겠지만 등급이 뭐 1점대 중후반 아이도 있었지만 대부분 친구들이 4점대부터 해가지고 6등급, 7등급까지 골고루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학생부를 봤을 때 처음 드는 마음은 어떤 걸 조언해줘야 이 친구가 실망하지 않고 자신의 도전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이었는데요. 3.6에서 3.9라면 일단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머리가 이렇게 많이 아프진 않습니다. 자,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봤습니다. 3점대 중후반 친구들은요, 일단 아주 쉽게, 아주 가볍게 6 종합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옵션으로 2장의 논술 전형과 4장의 종합 전형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담임 선생님과 상담할 때 적정 지원이나 안정 지원이 없는 패턴이기 때문에 상담할 때 좀 힘드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마음에 상처를 받는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친구들을 이제 만나온 경험으로 제가 그렇게 많은 친구들을 본 건 아니지만 3점대 중후반 친구들의 고민은 난 6 종합이냐 아니면 최저가 강한 논술 전형이냐 또는 최저가 없는 수리 논술 전형이냐 뭐 사회 상경 계열 전형이냐 이런 식으로 2장의 논술과 4장의 종합을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생과 상담할 때 적정 지원 선택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과연 나는 3점대 중후반인 나는 교과 전형을 수시 마지막 카드, 심리적 마지노선 선택으로 지원할 수 있을까? 자신감의 부족이 생기죠. 그래서 일단 논술 전형. 이 이야기는 아마 오늘 중에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 2년 전인가 작년에 동국대와 부산대와 또 더하기 어디를 논술 전형으로 준비하는 아이를 케어한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논술 기출문제라든가 제시문을 분석해보고 어떤 스타일인지 동국대와 부산대와 다른 대학교 논술 전형이 뭐가 다른지를 분석해본 경험이 있었는데 솔직히 괴리감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내신 등급에 비해서 저 논술 전형 도전이라는 것은 딱 봐도 초상향 지원의 성격이 너무 강한 카드이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동안 그 지문들을 분석하는 게 많이 힘들기도 하고 답변 글자수 분량 또 오래 걸리기도 해서 그런 그 글자수 맞추기라든가 해석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요. 역시 그 꾸준한 연습이 관건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논술 전형 얘기는 이제 여기서 맞추고 3점대 중후반 친구들의 교과 전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지역입니다. 광역시라든가 도인 것 같고요. 특정 지역 범위에서 성적대별로 자, 학생부 성적 보이시죠? 2.2부터 뭐 2.5라든가 오타 있네요. 제가 점은 안 찍었네요. 자, 2.2에서 2.5라든가 2.25에서 맞네요. 이거 맞네요. 2등급에서 2.25, 2.25에서 2.5등급, 2.5에서 0.25씩 쪼갰습니다. 0.25씩 쪼갠 등급이고요. 마지막에 빨간색을 보시면 3.5에서 4등급까지가 보입니다. 교과 전형으로 상당히 많은 비율이 합격을 해주셨고요. 종합 전형으로는 생각보다는 치명적으로 낮진 않네요. 근데 위에 비해서 낮죠. 그리고 논술 전형 도전이 많은 구간입니다. 그게 어느 광역시나 어느 도이건 논술 전형 도전 퍼센테이지가 꽤 높은 구간이죠. 그게 3.5에서 4.0 사이의 친구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을 가져갈 수도 있다는 점 아까 분명히 얘기했었죠. 그리고 종합 전형은 도전도 많이 하고 지원도 많이 하나 지원 대비 합격 비율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다라는 표시가 퍼센티지를 보이고요. 교과 전형은 이게 높냐면 이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후의 보루. 어떻게든 난 이 대학의 이 과를 꼭 붙어야겠다. 라는 마음이 강한 3.5에서 4.0 사이의 친구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안정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3.25에서 3.5라든가 2.75에서 3등급 또 2.5에서 2.75등급 친구들은 지나치게 안정이나 보수적인 판단을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아무래도 종합 전형에서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자신감이라든가 그런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교과 전형을 확실하게 보수적으로 넣지 않죠.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3점 중후반대 아이들이 교과 전형의 합격률이 높다는 점
신기하죠. 등록률도 그럴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퍼센테이지를 좀 봤고요. 자, 여기가 어디냐?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법인데요. 아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수한 4개 학기. 이 우수한 4개 학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 인서울과 경기권에 2군데가 있는데 가천대와 단국대가 그러합니다. 근데 여기서 학기별 성적을 산출하여 우수한 4개 학기 순으로 40% 가장 잘 나온 학기겠죠. 30, 20, 10으로 가천대입니다. 그래서 가천대의 모집 요강을 캡처한 이유는 네, 이걸 보기 위해서죠. 일단 가천대가 아니더라도요. 가천대가 꼭 아니더라도 교과 내신 산출 방식의 독특한 부분을 체크하고 확인해라. 그랬을 때 과연 나는 정말 넣을 때가 있는가? 내가 비록 3점대 중후반이지만 내가 저렇게 앞에 봤던 저런 반영 학기와 저런 반영 비율로 내 내신 등급이 산출되었을 때 나는 몇 등급으로 산출되는가? 그랬을 때 나는 이 모집 인원과 경쟁률과 충원률을 본 뒤에 어떤 과를 적정 카드로 넣을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들을 친구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꼭 가천대가 아니더라도요. 삼육대라든가 한성대 여러 대학들을 비교하면서요.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단국대 천안도 마찬가지고요. 상명대 천안도 마찬가지고요. 네, 여러 범위, 지역 범위 내에서 자신에게 적정인 교과 전형을 찾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특정 광역시의 비율을 봤듯이 정말 적정과 안정적인 지원을 간절히 원하는 3점대 중후반 친구들은 아마도 6번 카드에서의 합격률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 다음, 근데 문제는 이거죠. 교과 전형 중에 학교장 추천 또는 지역 균형. 나는 과연 내가 내신이 3점대 중후반인데 나의 6월 모의고사 등급을 보면 뭐 4, 4, 4, 5, 5, 6 이렇게 되는데 나는 수능 최저 기준을 2개 합 6이나 2개 합 7 이내를 맞출 수 있을까?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보이지 않죠. 생각보다. 3점대 중후반 친구들 중에서 2개 합 6은 정말 드물고요. 2개 합 7은 예를 들어 영어가 3등급 이내인 친구들이 수학을 4를 맞추거나 탐구 하나 중에 4를 맞춰서 2개 합 7을 맞추는 경우가 많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2개 합 6은 조금 부담스러운데 2개 합 7 정도의 수능 최저 기준을 많이들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 가톨릭대학교입니다. 국수영탐 한 개 중에 2개 합 7 이내라고 적혀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 3점대 중후반 친구들에게는 쥐약이죠. 여기 보는 것처럼 화학과, 수학과, 물리학과, 공간디자인 소비자과, 의류 아동학과, 식품영양학과 등등 할 거 없이 최종 등록자의 70컷이 2.69, 3.13, 3.52 너무 감사하죠. 3.5이면 너무 감사한데 물리학과죠. 비리면. 2.79, 3.17, 2.98, 2.79, 2.91, 3.11 이랬을 때 아마 표준 편차가 나와 있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아마도 꼬리가 픽해봐 0.2 정도 내외 차이, 0.2 몇 정도의 차이, 0.3은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랬을 때 3점대 중후반 친구들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아무리 내가 2개 합 7을 맞출 수 있다 할지라도 과연 내가 가톨릭대의 지역 균형을 넣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것은 아무래도 2점대 후반 친구들과 3점대 초반 친구들에게 가톨릭대 교과 전형은 매력적으로 다가오겠죠. 자, 이제 좀 더 독특한 전형이죠. 1단계 통과 배수가 무려 6배수. 물론 전년도에는 10배수였고요. 그래서 이 지역균형 전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 이 전형의 1단계 통과 배수가 무려 6배수이면서 면접평가의 변별력이 참 세죠. 근데 이제 10배수였다가 6배수로 준 거기 때문에 이 자료의 출처는 저희 통통통 밴드의 김민철 훈장님이 만드신 2023학년도를 도전하기 위한 수시입결 분석기에서 이렇게 따온 자료입니다. 아마도 1단계 배수의 축소로 인해서 아주 약간의 입결 상승은 예상이 되며 이 가천대의 저 내신 산출은 가천대식 산출 방식이라는 점을 염두하고 있다면 아마도 1단계 통과 배수와 면접에서의 나의 준비, 내 학생부에 대한 분석 능력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하여 아마도 많은 친구들이 가천대학교의 지역균형 전형을 고민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면접에서
선행학습 역량평가라든가 대학별 고사 같은 자료집을 다운받아서 면접 질문을 알아가려는 센스가 필요하겠죠. 자, 이제 3점대 중후반 친구들의 고민은 수능 최저 기준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정말 어렵다. 안 되겠다. 그래서 나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체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나 어떻게 지원해야 할까? 도전의 근거는 무엇인가? 만약 특정 학과를 상상한다면 되게 어려워져요. 만약에 어떤 남학생이건 여학생이건 간호학과라는 특별한 그 전공을 원하는 친구들이라면 저 3점대 중후반은 정말 쥐약이죠. 아마도 그래도 최소한 3점 초반까지 와줘야 종합전형에서 간호학과 범위를 찾을 수 있게 되니까요. 그래서 일단 간호학과는 일단 제외하고 도전의 근거는 무엇이냐. 일단 저는 질문을 잘하면서 자기 자신의 학생부 속에 있는 한 번의 활동들, 하나하나의 활동들의 연계성, 인과관계, 내가 보완해야 할 점, 나에게 주어진 환경, 나의 어떤 시험 내신 수준, 나의 수행평가 들어오는 주제의 수준, 그런 것들을 조금 한 걸음만 더 분석한다면 자신에 대한 질문을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학생은 작년에 어떤 대학교에 여기 나와 있네요. 네, 약간 특별한 전형으로 최저 세계합 9를 맞추면서 수시 전형 도전을 한 친구입니다. 한양대 에리카의 특별 전형으로 국방정보공학과라며 국방시스템 전형이 있는 세종대 전형으로 국방시스템 공학과를 넣었고요. 아주대 국방디지털융합학과를 국방 IT 우수 인재 전형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수많은 질문이었어요. 자기 학생부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서 자기가 넣어야 할 일반적인 종합 전형이 아닌 조금 독특한 전형들, 어떻게 설계되어 있고 어떤 게 중요한 평가 기준인지 알아가는 과정만으로도 이 친구가 자기소개서를 쓸 때라든가 학생부의 키워드를 찾을 때 아마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이 학생의 질문입니다. 선생님, 제가 건국대 KU 자추를 스마트 운행 채공학과로 지원해도 괜찮을까요? 이 친구가 3점대 후반이었거든요. 건대 KU 자추 전형은 서류평가에서 1단계를 통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중요하긴 해. 그리고 심지어 너는 도전을 정말 구체적으로 해낸 친구이기 때문에 네가 건대 KU 자추를 선택하게 되면 정말 멋진 도전이 될 거야. 그리고 지원자들은 되게 다양한 친구들이 들어올 거야. 너 같은 친구들. 그러니까 내신 등급을 균형감 있게 잘 확보한 친구도 있는 반면 특정 과목만 너무 잘하지만 뭔가 메이커적인 거라든가 문제 상황 해결이라든가 마치 너처럼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관찰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실제 주어진 어려웠던 점을 극복해내고 그런 친구들이 많을 거라서 물론 학교쌤은 반대할 거야. 하지만 너에게 멋진 도전일 수도 있단다. 물론 마지막에 안 썼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질문. 상명대 군사학과는 모집 단위가 인문 쪽인데요. 전 자연 계열인데 지원해도 괜찮을까요? 답변입니다. 만일 얘야 이 군사학과 모집 단위가 교과였다면 내신 산출 방식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힘들 수 있어. 하지만 네가 말하는 상명대 군사학과는 아마도 특별 전형일 거야. 그럼 이럴 때는 그 전공 학과에서 원하는 실천 경험, 어떤 가치관, 공동체 정신, 학업 태도의 성장, 배움을 적용함으로써 해결해봤던 문제 상황 해결 노력 등을 중요하게 볼 테니 한 번 더 그 기준점을 살펴볼게 라는 답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런 식의 질의응답을 하게 되면 실제 이 학생은 학생부에 대한 분석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자, 너 학교 생활 중에 가장 아쉬웠던 경험이 있었니? 있었다면 무엇이었니? 넌 어떤 점을 변화시키고 싶었니? 이 친구의 아쉬웠던 점은 이거였답니다. 제가 2학년으로 올라갈 때 소프트웨어 특별반을 선택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마도 3점 중후반 대라는 내신 등급 때문에 저 반에 신청했을 때 아마도 내신으로 잘렸거나 아마 떨어졌겠죠. 그래서 그런 슬픔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2학년 때 코딩 동아리에 들어가서 IT와 ICT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조금이나마 가까이 했고 실제 파이썬과 C++ 배웠고 2단계 응용 확장력 3학년은 인공지능이라는 진로선택 과목을 택한 다음에 군사 로봇에 대한 윤리적 관점 발표했고 기온 상승과 풍속의 증가로 인한 항공편의 변화를 분석해내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냈다. 이 학생의 결론은
난 동아리 활동이었건 진로선택 과목이었건 독서와 탐구 활동으로 나의 지적 호기심을 해결해 왔다라는 자기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건 그냥 가볍게 눈으로 보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독서 활동이 나오고요. 독서 활동이 나오고 전공 심화 탐구 과정이 나오고요. 이런 도전의 바탕은 수학이랑 정보교과. 물론 정보교과의 내신 등급이 다른 과목의 등급에 비해서 높았어야겠죠. 그다음 수학 시간에 배웠던 개념과 원리, 그리고 배운 점. 배웠던 원리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고찰.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앞으로의 24학번 때부터는 자기소개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분석이 아주 중요하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면접 질문에 대한 섬세한 답변이라든가 왜 매번 학기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제자들이 교과목 쌤들께 자기평가서를 받게 됩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 교과목 세부 능력 특기 사항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학기 말 뭐 7월 초부터라든가 6월 말부터도 받고요. 그래서 6월 말부터 8월 달까지 주구장창 여러 교과목의 선생님들부터 교과 활동과 수행 평가와 탐구한 과정을 정리할 수 있는 자기평가서 서류 양식이라든가 문서 파일이라든가 구글 링크를 선물 받죠. 그리고 열심히 고민하죠. 뭘 써야 하는지. 그럴 때 필요한 질의응답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가 이제 곧 폐지가 될 것이고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 가겠으나 저렇게 자기를 분석해내고 내가 뭐를 아쉬워했고 어떤 점을 파고들었는지를 정확히 기록해 놓는 것. 중요한 일이겠죠. 자, 그렇게 이 친구는 멋진 도전을 해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룹 아이들입니다. 물론 아까 그 친구들보다 좀 더 행복할 수도 있고요. 근데 행복하다는 건 역시 상대적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강점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냐에 따라서 더 불행할 수도 있는 거고 더 행복할 수도 있는 겁니다. 3.1에서 3.5등급 친구들의 욕망과 마음을 보겠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의 중심축인데요. 오늘 2, 3등급 친구들의 중심축이 나왔네. 3점대 초중반 친구들의 고민은 지원할 종합전형이 대부분 상향이거나 소신일 텐데 아마도 최소한 3, 4장보다는 많을 것 같다. 자, 3점대 초중반 친구들의 고민. 내가 지원할 종합전형 스타일이 상향이건 소신이건 4군데보다는 많을 것 같다. 되게 많다면 과연 나는 3점대 초중반인 나는 국민대와 숭실대와 세종대와 단국대의 종합전형에 도전할 수 있나? 아무리 내 주변을 둘러봐도 우리 학교에 졸업하신 선배분들의 실적을 봐도 대체 누가 붙는 거야? 이상하다. 분명히 입시 결과라든가 여러 지원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3점대 초중반도 지원을 하는데 대체 누가 합격하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수많은 일반적인 고등학교의 진학 실적을 공개하게 되면 학교 홈페이지에서 받건 아니면 그 고등학교 입시 설명회에 가서 파워포인트 화면으로 받건 상관없이 국민대나 숭실대나 세종대 단국대 실적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막 행복하게 풍족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 누가 합격하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특정 지역의 입시 결과의 분포를 좀 봤습니다. 자, 국민대고요. 국민대 종합전형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물론 국민 프론티어 말고도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있죠. 국민 프론티어 말고도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있습니다. 회색이 교과 전형으로 합격한 친구들의 인원이고요. 진한색이 국민 프론티어나 학교생활 우수자로 합격한 친구들의 분포입니다. 그랬을 때 아무래도 눈길이 이 종합 전형으로 가죠. 2.75에서 3, 3에서 3.25, 3.25에서 3.5, 3.5에서 3.75, 3.75에서 4 이런 느낌으로 자꾸만 눈길이 국민 프론티어 전형이건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건 저 막대 그래프, 저 분포에 갈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면 실제 나는 국숭세단의 종합에 도전할 수 있나? 라는 질문을 잘게 쪼개보는 거예요. 그게 국민대부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 프론티어 전년도와 크게 변한 건 없어요. 변경사항이 없죠.
1단계 3배수의 자기소개서 제출 가능하고 2단계 때 면접이 30%. 그럼 너는 면접이 30%이면서 1단계를 통과해야 하는 프론티어 전형에 넣을래? 아니면 자기소개서까지 서류 100으로 평가하는 일괄합산인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넣을래? 나의 선택을 역시 비교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국민 프론티어 전형의 입시 결과 내용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의 입시 결과 내용을 살짝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론티어 전형 방법 나와 있고요. 학과 이름들 잘 보이시죠? 모집 인원, AI 빅데이터, 융합경영 인문 쪽은 12명, 자연 쪽은 8명, 건축학부 자연은 18명, 경영정보학부 인문은 7명.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해서 제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자,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해서 제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네. 잠시만 채팅 확인하고요. 다시 잘 들리십니까? 이 질문은 100% 일반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질문은 100% 일반고 기준은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섞여 있습니다. 물론 가천대이기 때문에, 그것도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숫자가 너무 적겠죠. 그래서 100% 일반고 기준은 아니다. 하지만 거의 90에 가까운 일반고 기준이다. 라는 점이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면접까지 가는 국민 프론티어는 합격자의 평균을 잘 봐주세요. 2.70, 2.50, 3.10, 2.90, 3.00, 3.80, 2.80, 2.50, 2.80, 2.90까지 정말 골고루 있죠. 확실하게 종합 전형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 요소에 대한 그 분류라든가 평가 요소의 가중치가 좀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사관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대 프론티어 전형은 역시 종합 전형이군요. 라는 걸 느껴지게 해주고요. 물론 그만큼 앞으로의 고1, 고2 후배분들은 내가 전 과를 원한다면 내가 어떤 선택 과목을 무슨 근거로 선택했는지조차 여러분들에겐 서류평가의 요소가 되겠죠. 자신의 진로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세부평가 항목은 선택 과목에 대한 의지니까요. 네, 그걸 좀 기억해 주시고요. 3점대 초중반 국민 프론티어는 합당해 보인다. 자, 그렇다면 학교생활 우수자를 보겠습니다. 서류 100이고요. 딱 올해까지가 자기소개서죠. 올해까지가. 자, 전형 이름 학교생활 우수자입니다. 학과는 건설시스템공학부부터 해가지고 경영, 광고홍보와 국제통상학과도 있고요. 기계공학부, 기계금속, 재료전공이 있고 나노소재 전공이 보입니다. 서류 100으로 평가하는 전형이라서 일괄이고요. 합격자의 평균은 2.97, 2.45, 2.39, 2.30, 2.29, 2.42, 2.62, 2.58 이러기 때문에 오히려 이 낮은 평균의 이곳은 아마도 이제 좀 일반고가 아닌 친구들 좀 섞여 있을 것 같고 확실하게 프론티어에 비해서 3점대 초중반 친구들이 지원하기가 참 두렵죠. 네, 이렇게 좀 솔직하게 비교할 수 있게 도와주네요. 딱 봐도 내가 내 학생부를 믿고 내 자기소개서의 어떤 강점들을 믿고 넣기가 살짝은 애매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3점대 초중반 친구들은 면접이 있는 프론티어 전형을 선호할 것 같습니다. 그런 판단이 들었고요. 이제 세종대입니다. 세종대는요. 창의인재 전형이 종합전형이었다가 창의인재 전형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창의인재 면접형과 창의인재 서류형으로 구분지어졌고요. 모집 인원은 창의인재 면접형이 좀 더 많습니다. 약 2배에서 1점 몇 배 정도 많고요. 서류형에 비해서. 그래서 인원 쪽에서 구분시킨 거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역시 3점대 초중반 친구들은 종합전형의 진한색 막대 그래프가 자기 눈에 들어올 겁니다. 네, 많이 들어오죠. 2.75에서 3, 3에서 3.25 이렇게 뭔가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세종대 올해 큰 변화가 있죠. 어차피 내년에 사라질 건데 23학번부터 자기소개서를 폐지해 주셨고요. 슬프게도요. 또한 창의인재를 면접형과 서류형으로 분리했고 예를 들어 생명시스템학부 32명의 모집 인원을 면접형으로 16명을 주셨고요.
서류용어는 12명을 주셔서 대체 4명은 어디 갔는가? 정시인가? 교과인가? 머리가 아파지죠. 정시에 좀 더 줬을 수도 있고 교과 인원으로 이제 줬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인원이 꽤 줄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종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종합전형에서 모집 인원의 축소와 감소는 딱 세종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위부터 순차적으로 영향을 받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모집 인원의 쓰나미죠. 엄청나게 감소한 전형도 있을 것이고 위에 대학들에서요. 그래서 좀 슬프지만 예전에 비해서 도전 가능한 종합전형의 모집 인원 숫자들이 점점 줄고 있고 그 여파는 위에서부터 오고 있다. 이런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봤습니다. 창의 인재 여기 방법 1단계 3배수에 면접 30 남아 있고 이제는 네, 뭐가 없죠? 네, 맞습니다. 자기소개서가 없습니다. 창의 인재 민재 면접형이고요. 모집 인원과 경쟁률이 보이실 거고 합격자의 평균이 보일 겁니다. 주로 파란색 위주로 봤어요. 경제학과 2.68, 호텔 관광 외식 경영학부 되게 인기 많죠. 2.95 등급, 수학통계학부 멋있습니다. 수학통계학부의 커리큘럼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참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커리큘럼이에요. 10명 모집 인원에 2.83이었고요. 물리천문학과가 12명 모집에 2.68이었습니다. 파란색 위주로 본 건 물론 일반고라면 평균보다 안쪽에 있는 게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2점 중후반대 이 그룹보다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요 그룹 아이들보다 약간만 더 행복할 수 있는 2점 중후반대 아이들이 아주 달콤하게 여기를 쳐다보겠죠. 그래서 3점대 초중반으로서 세종대 창의인재 면접형을 도전하려면 자신의 내신 숫자를 뛰어넘을 수 있는 몇 가지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냥 3점대 초중반이라는 내신만으로는 저 평균 안에 들어와야 대부분 일반고 친구들일 텐데 아무래도 이렇게 걱정되고 두렵겠죠. 하지만 도전 가능한 전형으로서 살펴보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근거가 꼭 필요합니다. 자, 이제 숭실대입니다. IT 대학이 유명하고 컴퓨터 쪽이 너무 센 숭실대죠. SSU 미래인재 전형이고요. 역시 아무래도 일반고 친구들의 합격 비율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일반고 친구들 합격 비율이 꽤 높은 전형이 맞긴 맞아요. 꽤 높은데 높았다가 그 높았던 정도가 점점 줄고 있다 정도를 좀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후반부에도 저렇게 분포한다라는 거. 아무래도 이 지역은 국민대나 세종대에 비해서 숭실대를 오히려 교과로 넣는 친구들이 많았나 봐요. 숭실대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수능 최저가 셉니다. 셉니다. 아마 23학번이 현재도 2개 합 5일 거예요. 2개 합 5. 엄청 세죠. 엄청 셉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의 합격생 숫자가 많은 이유는 2개 합 5를 맞추는 친구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를 생각해 보신다면 숭실대의 교과 저 막대 그래프의 숫자가 이해가 되는 거죠. 2개 합 5요. 올해가. 그리고 종합전형. 도전했던 거에 비해서 좀 적게 붙었네요. 도전했던 것에 비해서 좀 적게 붙었다 정도가 느껴지고요. 자, 숭실대입니다. 일단 6기 신소재 파이버 머시기가 이름 바뀌었어요. 자, 6기 신소재 파이버 머시기가 신소재 공학과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최저 합격 등록자의 성적으로 인해서 입결 낮았던 기계공학이나 IT공학과는 각별히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 숭실대는 교과 전형에서 교과목별로 그 평가하는 가중치 퍼센테이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중치의 차이가 이 숭실대 입사관들이 종합전형에서 이 친구의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나 교과 내신 등급의 변화를 평가할 때 아마도 이제 평가 요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 참고 자료입니다. 숭실대학교의 교과 전형에서 이 인문계열과 경상계열, 자연계열 그리고 융합 특성화 자유전공학부 따로 보는 거죠. 따로요. 이랬을 때 국어 교과에 대한 평가 가중치 교과 전형에서요. 수학 교과에 대한 가중치, 영어 교과에 대한 가중치, 사회나 과학에 대한 가중치가 잘 보이시죠? 이런 교과 전형에서 과목별의 가중치 차이가 아마도 종합 전형의 평가 요소의 어떤
세부적인 항목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다분히 그게 느껴지고요. 자, 입결입니다. SSU 미래인재 올해까지 자기소개서 제출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2단계 면접 30이죠. 글로벌 통상학과 20명 전년도에 경영학부 벤처중소기업학과 살짝 특이하죠. 회계학과 금융학부 수학 물리학과 화학과 정보통계 보험수리학과도 있고요. 의생명 시스템학부 진짜 인기 많아요. 이 의생명 시스템학부라든가 의생명 들어가는 이 과들이 이 숭실대보다 높은 대학들에서는 대부분 경쟁률이 24대 1, 23대 1, 28대 1, 29대 1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진짜 선호도가 높은 계열이죠. 의생명이요. 그래서 15명 모집 인원이면 많은 편이고 19대 1 정도면 낮은 편이죠. 경쟁률이 오히려. 자, 합격자의 평균은 글로벌이 2.7, 경영 2.6, 벤처중소가 2.8, 2.6, 물리학과 3.1, 정보통계서 보험수리학과 2.6, 의생명이 2.5 식으로 나와 있어서 역시 아까 봤던 프론티어 전형에 비해서 뭔가 3점대 아이들이 도전하기가 두렵습니다. 그런 판단이 들고요. 자, 이제 드디어 국숭세단에서 네 번째 주인공이신 단국대입니다. 단국대는 일단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으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활동 증빙 서류를 간단히 걷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단국대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은 활동 증빙 서류를 간단하게나마 요구하고 있다 정도를 기억해 주시고요. 대부분 종합 전형은 학생부 평가 100, 면접 없음, 면접 없음.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은 면접이 있어요.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은 면접이 있고요. DKU 인재 전형이 단국대 일반적인 종합 전형인데 면접 없이 학생부 100이죠. 100. 이걸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므로 인해 그럼 단국대는 이 교과 전형 생각보다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좀 애매모호하네요. 단국대가 웬만한 인서울에 있는 그 중간 라인 대학들의 최저보다 셉니다. 단국대 교과 전형의 최저가 2개합 6이거든요. 2개합 6.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 전형에서도 저기 3.5가 보이는 거죠. 교과 전형에서조차 3.5가 보이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 종합 전형. 확실히 지역 단위 자사고 특목고 친구들도 섞여 있네요. 섞여 있다는 게 확 느껴지고요. 물론 일반고에서도 3점대 초중반이건 3점대 중후반이건 도전했을 때 서류평가에서 그렇게 낮진 않아요. 평가당할 때 어떤 순위라든가 그런 게 치명적으로 낮진 않습니다. 아마 면접 때 뭔가 포인트가 더 있어야겠죠. 근데 면접이 없잖아 참. 큰일 났네. 그래서 학생부 100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불확실한 느낌의 전형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단국대입니다. 나는 국승세단의 종합에 도전할 수 있나? 단국대. 교과 전형에서는요. 정외과와 철학과가 전년도에 입시 결과에 구멍이 났습니다. 올해는 좀 이걸 보고 미친 듯이 들어올 수 있고요. 종합 전형에서는 등록자의 평균을 낮게 만들어주는 특목 지역 단위 자사고 친구들의 지원도 항상 머릿속에 고려해봐라. 과연 어떤 친구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단국대 TKU 학생부 100 전형을 들어올 것이냐 상상해보자. 아마 그 친구들한텐 단국대 TKU가 심리적 마지노선일 수도 있다. 학생부 100으로 평가당하면서 이 학생들이 굳이 합격해도 등록하기 싫은 그런 단국대 전형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이에게는 단국대 DKU는 1번 카드죠. 저는 1년 동안 아이들 만나면서 단국대 DKU 전형이 1번 카드인 친구들 더 많이 만나요. 아주 가끔 단국대 DKU가 밑에 카드인 친구들을 아주 가끔 만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국대는 참 불확실하고 복불복이다. 학생부 100은 그런 의미죠. 실제 아마도 입시 4달러에서 파는 어떤 교재에서 출처가 있는 화면인 것 같고요. 단국대 DKU 성적 분포 중에 인문입니다. 확실하게 철학과랑 정액과가 구멍이 좀 났었고요. 이 흐름 잘 보시면 이 꼬리 라인이 지역 전사고도 있을 것 같은데 전사고나 그러네요. 전사고나 국제고 아이들 좀 있을 것 같고 그러네요. 진짜 실제 그러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일반고 친구들은 어느 정도의 표준 편차를 확인한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빨간색 점 라인에서 결정을 좀 잘 해줘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실제 숫자로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6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5개네요. 소프트웨어학과랑 컴공이랑 모바일 시스템 공학이랑 정보통계학과랑 산업보안학과까지가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이고요. 이쪽은 1단계가 학생부 100이고요. 통과하게 되면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학과, 컴공, 모바일 시스템 공학, 정보통계학과, 산업보안학과는 모집 인원도 그게 적진 않고요. 평균이 3.01, 3.06, 3.58, 3.24, 3.87 등등 해가지고 확실하게 활동력이 좋은 친구들, 성과물에서 느끼고 배운 점이 있는 친구들, 뚜렷하게 자신의 앞선 탐구 활동에서 보완할 점을 매번 찾는 친구들이 아마도 이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으로 단국대를 도전할 때 유리할 것 같습니다. 확실한 종합 전형 느낌이죠. 평균이 3.01부터 해가지고 3.87까지 골고루 있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DKU 인재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행정학과 저기 저널리즘과 영상 콘텐츠와 광고 홍보를 섞어버린 이거 통합했네요. 이 학부가 통합해서 좀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죠. 12명 모집 인원이고요. 경쟁률은 어마무시하죠. 35.17대 1. 거의 뭐 36대 1이죠. 전자전기공학이 21명 모집, 융합반도체공학이 15명, 파이버 융합소재공학이 7명, 기계공학이 14명. 이런 느낌으로 입결을 받습니다. 학생부 100으로 평가했을 때 3.23, 2.71, 3.19, 3.19, 2.94, 3.06 이런 느낌으로 입시 결과가 있으며 일반고 친구들은 아무래도 평균보다는 안쪽에 있는 게 좀 더 마음에 안심이 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저희는 3.6에서 3.9등급의 지원자 친구들, 또 3.1에서 3.5등급의 지원자 친구들의 고민, 걱정거리, 갖고 있는 약점, 보완해야 할 점, 지니고 있는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왜 잘 분석해야 하는지, 적정 지원 선택은 왜 어려운 건지, 종합 전형으로는 대체 나는 어디를 상향으로, 어디를 소신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봤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 좀 갖고요. 제가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중간에 좀 쉰 다음에 한 6분에서 7분 있다가 후반부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은 후반부 특강 끝난 다음에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잠시 화면 공유 중지하고요.